오늘은 합성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omposite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 composite 패턴은 객체를 트리 구조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인데,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여러 개와 개별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도 요즘 게임을 안 해서 스타크래프트가 있으면 뭐 거기에 나오는 게 뭐 있지? 그 마린 한 마리가 한 마리라면 안 되고 한 명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묶어 가지고 또 처리하잖아요. 그럼 얘를 묶었을 때 얘를 처리하는 어떤 기능과 얘를 처리하는 기능을 같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처리할 때 어떤 쓰는 리모컨하고 이 하나가 아니라 이들을 모아놓은 여러 개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리모컨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린 하나나 마린 열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컴포짓 패턴이에요. 그러면 개별이나 개별의 묶음이나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컴포짓 패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반복자 패턴을 살펴볼 때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는 다이너와 팬케이크 하우스의 합병을 뭔가 얘기해 가지고 다이너는 배열로 사용하고 팬케이크는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걸 썼어요. 두 개가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시켜줘야 됐는데 뭐 얘네들 조작한다기보다는 출력하는 게 조회하는 게 주 목적이어서 메뉴를 그래서 반복자를 양쪽에 만들어 가지고 반복자를 통해서 똑같은 리모컨인 반복자를 통해서 다이너도 쓰고 팬케이크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메뉴에는 메뉴들만 들어가야 돼. 메뉴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메뉴 안에 또 다른 그러니까 메뉴 아이템 말고 메뉴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별 애들 말고도 이 묶음도 요 개별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컴포짓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델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트리 구조로 이런 객체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건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복자를 만들었으면은 내부에 있는 것이 뭐 어레이 리스트건 배열이건 해시 테이블이건 상관없이 반복자를 이용하면은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컴포짓 패턴에서 중요한 건 요 개별과 개별들의 묶음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포짓 패턴은 객체를 트리 구조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며 클라이언트가 단말이나 중간 노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얘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내 머릿속으로는 객체들을 트리 구조로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있어서 컴포짓 패턴을 쓸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마린을 한 명 움직이나 10명 움직이나 똑같이 처리하고 싶다. 똑같이 추상화해 주고 싶다. 그러면 컴포짓 패턴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포짓 패턴은 개별이나 개별의 묶음이나 똑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요 리모컨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개별을 처리할 수도 있고 개별들의 묶음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모컨 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택, 무브를 하고 싶다. 개별 애를 어택 명령을 내리거나 무브 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택, 무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별이면은 얘 혼자 싸울 거고 얘가 개별이 아니라 10명의 애들로 되어 있으면 또 그 10명이 개별적으로 또 어택하고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얘와 얘를 공통적으로 처리할 메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여기 있는 오퍼레이션입니다. 내가 모델링하는 거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필요한 거에 여기 들어가고 얘와 얘를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개별 애들을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개별 애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add, remove, getChild 같은 기본적인 여러 애들을 집어넣고 관리하기 위한 메소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여기에 써 있지만 LSP, ISP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 add, remove, getChild는 얘한테는 필요하지만 얘한테는 필요 없는 애들이죠. 얘는 개별이니까 여기에 뭐 개별을 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ISP, LSP 측면에서 이게 요 세 개 메소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려는 건 요 오퍼레이션을 요 리모컨 갖고 오퍼레이션을 누르면 얘가 가리킨 애가 개별이면 개별이 뭔가 할 거고 개별이 아니라 묶음이면 묶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묶음이 되니까 얘는 또 개별들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개별 중에는 또 다른 묶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 관계를 뭔가 트리 구조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요 개념보다는 요 개념 인디비주얼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의 어떤 묶음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하게끔 해주는 패턴이 컴포짓 패턴이다. 오늘 얘기 다 끝났네. 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개별의 묶음 뭐 이렇게 처리한다 했을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트리 구조로 뭔가 나타내 가지고 트리 전체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컴포짓 패턴으로 트리 구조로 뭔가 모델링 했을 때 좀 우리가 일반적인 트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트리는 단말과 중간 노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명확하게.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자료 구조에서 이진 검색 트리라는 게 있죠.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데이터 추가하면 이진 검색 트리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추가가 됨에 따라서 어떤 노드가 단말이었다가 중간 노드가 될 수 있고 중간 노드에 있다가 자식들이 삭제가 되면 단말이 될 수 있죠. 그런 애들은 컴포짓 패턴으로 모델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명확하게 단말과 그 단말이 아닌 애를 구분을 해요. 리프라는 타입과 컴포짓이라는 타입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얘는 그런 것들을 모델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적인 어떤 트리다. 변하지 않는 트리예요. 변하지 않는 트리이면은 컴포짓 패턴을 가지고 그 트리를 모델링 해가지고 내가 현재 원하는 모습으로 객체들을 구성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동적으로 막 바뀌면서 어떤 중간 노드였던 애가
단말이 되고 단말이 중간이 되고 이런 형태의 어떤 동적 트리는 얘 갖고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트리의 모델링은 우리가 BST나 이런 거 했을 때처럼 일반적인 자료 구조에서 배운 그 트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이 트리로 뭔가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개별들의 묶음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 컴포짓에서 이 오퍼레이션들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아까 생각할 때 어택이 있어요. 어택. 그러면 개별은 걔 혼자 전투를 하겠죠. 그럼 여기는 개별이 10명이 여기서 묶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택을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될까? 여기 보면은 그 차일드들을 뭘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리스트로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 오퍼레이션들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 요 자료 구조에 반복자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겠죠. 여기 있는 애들 하나씩에 대해서 뭘 부르겠어요? 어택을 또 부르겠죠. 근데 그 개별 중에 하나는 또 묶음이면 또 거기서 어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어택을 부르면 여기 애들한테 어택 하라고 하겠죠. 이게 이제 반복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고, 여기에 또 이렇게 큰 애가 있으면 이 어택이 얘한테 어택하면 얘는 또 자기 밑에 애들한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맨 위에서 어택, 루트 노드에 해당되는 애들의 어택을 누르면 걔는 반복자를 이용해서 개별, 자기가 갖고 있는 애들, 자식들, 노드들에 대해서 어택을 부를 거고, 그 자식 노드들 중에 중간 노드가 있으면 또 그 중간 노드는 어택을 부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드를 만들 때 이제 핵심이 이제 요게 필요한데, 요거는 리프는 필요 없고 넌 리프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할지가 여러 가지 아닌데 몇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앱스트랙트로 만들었어요. 앱스트랙트로 만들면 리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리프는 얘네들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그러면 물려받았는데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빔 메소드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빔 메소드로 정의하거나 예외를 발생시켜서 리프에 대해서 add child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또는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고, 여기다가 아예 뭘 만들어? 앱스트랙트로 만들지 않고 예외를 발생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빔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리프는 얘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컴포짓들은 이 add, remove, get child를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앱스트랙트로 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 디폴트 메소드로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메소드로 빔 메소드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예외를 발생하게 만들어가지고 리프들은 add, remove, get child를 신경 쓰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n 리프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유지하는 자료 구조에 따라서 그 자료 구조에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이 자료 구조도 뭐 어레이 리스트를 쓸 수 있는데, 뭐 필요하면은 다른 자료 구조에 집어넣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먼저 해야 되는 애들이 있다. 10명을 유지하는데 10명 중에 특정 애들을 먼저 해야 돼. 그럼 뭐 프라이어티 큐 같은 걸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먼저 실행해야 되는 애들은 이제 실행한다든지, 또 중복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어레이 리스트 쓰는 게 아니라
set을 쓸 수도 있고, 요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응용에 맞는 자료 구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리스트를 쓰겠죠. 배열 기반 리스트를 쓰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리프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예외를 추가할 수 있고, 이 자체가 어디 갈 수 있다? 부모 요 노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식들은 아무것도 안 하게끔, 리프들은 아무것도 안 하게끔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 또는 어떤 게 더 편한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현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우리는 이 노드라는 리모컨을 갖고 리프나 컴포짓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 가리키는 애가 단말인지 중간인지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얘의 이점이 되는 거고요. 이 컴포짓 패턴도 이제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트리에 있는 모든 애들을 하나씩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 응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자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리에 대한 반복자는 이것도 굳이 3학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트리에 대한 반복자는 크게 우리가 BFS, DFS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고, BFS는 이제 Q를 쓰고 DFS는 스택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DFS는 이제 스택을 쓰지 않고 재기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반복자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이 반복자는 재기적으로 구현하지는 않죠. 우리가 has next, next를 부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택, Q 이런 걸 써서 그 반복자가 BFS 형태로 동작하게끔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트리 형태에서는 지난 시간에 어제 설명드렸던 정적 반복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미리 싹 반복자를 호출하면은 싹 전체 트리를 BFS나 DFS로 방문해가지고 선형 자료 구조에 넣은 다음에 이제 반복자는 그 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고, 반복자 자체를 BFS, DFS로 만들어가지고 레이즈 이밸리에이션 하듯이 노드를 하나씩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방문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리는 보통 이제 컴포짓 패턴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어택 하게 되면은 그 루트가 감고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별의 어택이 불러질 거고, 개별이 아닌 애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또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요 개별적인 메소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현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컴포짓 패턴의 반복자를 만든 다음에 반복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여기다가 수행하는 거죠. 그 노드들, 개별 단말들에 대해서만 뭔가 실행되게끔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고 많아. 그러면 그 다양한 기능들을 노드에다가 다 구현하기가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얘네들을 구현하지 않고 반복자만 만들어 놓으면 반복을 해서 내가 그때 필요한 기능을 반복자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어택이라는 메소드를 내가 만들 수 있고 어택이라는 메소드를 안 만들고 반복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체 트리를 루트를 기준으로 반복해 가지고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노드를 기준으로 반복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노드가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을 가면서 개별적으로 어택을 부르는 거죠.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노드에 추가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적어지는 거죠. 만약 내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이 많다. 그러면 그 기능들을 거의 비슷할 테니까 알고리즘은 비슷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만들지 않고 반복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복자를 필요할 때 이용해서 아니면 그 반복자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어떤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호출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를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죠. 프린트 체인지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노드에다 구현하지 않고 늘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은 이해됐죠? 내가 필요한 기능을 메소드로 구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메소드를 구현할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들은 이 컴포지트 노드들, 중간 노드들은 자기가 유지하는 자료 구조의 반복자를 이용해서 그 개별 연산을 수행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야 되는 일이 많으면 이제 개별적으로 다 만들기보다는 하나도 안 만들고 반복자만 만들어서 필요할 때 그 반복자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자를 만들 때 BFS를 이용할 수 있고 DFS를 이용할 수 있고 정적 반복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적 반복자는 좀 생략하고 BFS와 DFS로 우리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하는 반복자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현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반복자를 컴포짓 패턴에 대해서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BFS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BFS는 이제 Q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Q에 뭘 넣을까요? 이 Q에 뭐를 넣을까요? 내가 BFS 반복자 컴포짓 패턴에 대해서 BFS 반복자를 만든다. 설계한다. 그러면 BFS Q에 뭘 넣을까요? 처음에. 노드를 넣겠지. 루트 노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노드 빼고 넥스트에서는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들을 또 Q에 넣고 그 다음에 또 Q에서 하나씩 빼서 또 걔가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을 넣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드를 Q에 넣는 방법이에요. Q나 스택에 노드를 넣어가지고 컴포짓 패턴에 대한 반복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Q에 노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노드가 갖고 있는 반복자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Q에 노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반복자가 들어가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반복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반복자를 갖고 있겠죠. 자료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리스트면 리스트, 스택이면 스택, 갖고 있겠지. 그럼 그
반복자를 넣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개별이니까 뭐가 없어. 반복자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null iterator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null iterator는 어디서 봤던 개념이냐 하면은 커맨드 패턴을 살펴볼 때 뭐가 있었어요? null 객체, 더미 객체가 있었죠. 그래서 리모컨에 더미 객체를 넣어 놓으면은 그 버튼을 눌러도 내가 null 검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죠. if문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반복자를 만드는데 노드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지금까지 자료구조나 이런 데서 생각해 보면 트리에 대한 반복자를 만들 때 그 노드를 큐나 스택에 넣어서 반복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터레이터를 넣는 거예요. 이터레이터를 큐에 넣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터레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구현하면은 뭐가 조금 어색해요? 이렇게 구현하면은 뭐가 조금 어색한 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has next는 뭐만 하는 거예요? has next는 원래 우리가 구현하면은 뭐만 어떤 기능을 넣어요? 다음이 있냐 없냐만 넣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있냐면은 다음을 갈 준비까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이 넥스트가 뭐라느냐면 현재 거 주고 커서를 다음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가 했던 일의 부분적인 일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택이 empty가 아니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갖고 와. 걔를 갖고 와서 걔가 has next가 있으면 true를 리턴해줘요. 근데 has next가 없어. 그러면 q 탑에 있는 반복자는 이미 다 처리한 거죠. 그럼 얘를 없애고 다음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스택을 빼내고 has next를 다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스택 다음에 있는 애가 탑으로 와 있게끔 하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자를 계속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null iterator가 들어가면은 픽하면 null iterator 나오겠죠. 그러면 바로 has next가 false가 돼요. 그럼 걔는 스택에 들어가 있지만 바로 빠져나가고 버려지게 돼요. null iterator는 has next는 항상 false고 next는 아무것도 안 하는 뭐 return null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을 만들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넥스트에서 노드를 반환하는데 단말들만 반환할 건지 아니면 중간 노드도 같이 반환해 줄 건지를 또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얘네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뭔가 처리해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말 노드만 반환하게끔 코드가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중간 노드는 반환하는 게 아니라 단말들만 반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 if면은 얘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얘의 child를 넣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걔를
그 단말만 얻어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스택 썼으니까, 그러니까 DFS 방식으로 구현한 거고, 이제 뭐 BFS 방식으로 하고 보면 여기서 스택이 아니라 큐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얘와 달리 이제 요 얘는 이제 큐에 뭘 넣어요? 노드를 넣고 있어요. 노드를 넣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큐에서 픽 해가지고 큐가 넌 리프이면은 자식들을 큐에 추가해주고 진행을 하는 형태로 반복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꼭 루트에서 안 불러도 되고 어디서든지 부르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을 하나씩 방문하겠죠. 정해진 순서대로. 그래서 각 언어마다 내가 세 가지로 다 구현을 해놨으니까 한번 코드들은 살펴보세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전체를 방문해가지고 선형 자료 구조에다가 내가 필요한 애들 집어넣은 다음에 선형 자료 구조를 반복자로 써서 방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이즈 이밸류에이션 하도록 이제 반복자들을 만들 수 있는데 보통 BFS나 DFS 이용해서 만들게 될 거고, 그때 이 큐에 그 이터레이터를 유지할 수도 있고, 뭘 유지할 수도 있어요? 노드를 유지해서 만들 수 있고, 이터레이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말들은 이터레이터가 없으니까 이 단말들을 위해서 널 이터레이터를 만들면 이제 일관성 있게 우리가 코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제 그 우리가 반환할 때 리프만 반환할 건지 넌 리프도 같이 반환할 건지 내 응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얘네들 그 단말들이기 때문에 이 반복자들이 리프 애들만 반환하도록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트리를 구성할 때 노드가 부모에 대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저게 없어도 늘 우리는 구현할 수가 있죠. 필요할 때. 보통 BSD 같은 거 구현할 때 이제 부모 링크를 유지할 수도 있고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링크를 유지하면은 뭐가 불편해? add remove가 불편한 거죠. 그런데 편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처리하면서 내려가다가 다시 위로 가야 될 때 부모 링크가 있으면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 링크가 없으면 내려가면서 이 부모 링크를 노드들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스택 같은 데 유지해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링크가 필요하냐 안 하냐 뭐 그렇게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식의 순서가 중요하면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 대신에 뭐 프라이어티 큐를 쓸 수도 있고, 중복이 걱정이 되면 셋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구조, 뭐 해시 테이블도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어떤 자료 구조든지 내 응용에 좀 더 적합한 애로 골라서 그 요 중간 노드들이 쓰는 자료 구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응용에서는 비용 전략을 위해서 중간 노드는 하이트리를 이용해서 계산된 연산 결과를 저장해 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매번 가서 뭔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유지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을 이용한 연산 결과를 컴포넌트들이 중간 노드들이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호출하면은 다 밑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바로 답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성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주 어떤 연산들을 부른다. 그러면 중간 노드들이 결과들을 캐싱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캐싱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컴포지 패턴을 이용한 또 다른 간단한 예를 하나 또 살펴보면은 이런 인픽스 노테이션 되는 표현식이 주어졌을 때 얘를 평가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갖고 얘를 어떻게 이 트리로 바꿀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여기서는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트리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이 트리를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방금 배운 컴포지 패턴을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포지 패턴을 쓰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요 노드들을 얘가 연산자 노드인지 그 피연산자 노드인지 구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노드로 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연산자 노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벨리트 하면은 쭉쭉쭉 내려오면서 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드를 그냥 하나만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컴포지 패턴으로 한번 바꿔보면 노드를 하나 만들고 value 노드와 오퍼레이터 노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퍼레이터 노드는 노드를 두 개, left와 right를 가질 수 있죠. 이 left와 right는 또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요 단말 노드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포지 패턴을 적용하면은 이제 value 노드, operator 노드에서 좀 더 아까 봤던 코드보다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오퍼레이터 노드도 다시 또 객체지향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노드를 두고 이제 add 노드, multiply 노드, subtract 노드, 뭐 divide 노드를 만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놓으면은 조금 더 응집성이 높은 클래스들은 많이 생기지만 응집성이 대한 이런 스위치문들이 없이 다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 식을 요걸 이용해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표현하고 나서 맨 위에 있는 노드, 루트 노드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저 식의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데서도 우리가 컴포지 패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 패턴을. 그래서 항상 이 공통 리모컨으로 단말과 중간 노드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한다. 여기 에러네. 변수가 아니라 이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포지 패턴을 적용한 예를 좀 보면 파일 시스템 같은 것도 컴포지 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죠. 이 파일 시스템은 이제 디렉토리다가 파일로 바뀌고 파일이 디렉토리로 바뀌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파일 시스템은 컴포지 패턴으로 충분히 우리가 적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회사의 조직도나 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들 한 유니트나 여러 유니트를 같은 리모컨으로 처리하면은 내 응용 개발할 때 좀 더 편리할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컴포지 패턴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지 패턴을 만들 때 반복자를 우리가 추가할 건가 안 할 건가, 얼마나 많은 연산들을 우리가 이
이 컴포짓 패턴으로 모델링된 애들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만들면 돼요. 앞에 봤던 이런 애는 반복자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애는 반복자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핵심적인 요 evaluate는 함수만 잘 만들어 놓고 쓰면 돼. 그럼 되는 거지. 컴포짓 패턴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반복자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트리 구조가 필요할 때도 컴포짓 패턴을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컴포짓 패턴을 언제 중요하게 떠올려야 되냐면 요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 개별 객체나 객체들의 묶음, 이 개별 객체의 묶음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리모컨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컴포짓 패턴을 쓰면 좋습니다. 오늘 설명 다 끝났네.